그가 한 달에 번 돈만 수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현대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이란 혼자 살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남자와 혼자 살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함께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초월적 결단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 감정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여성은 경제적 보장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때 결혼은 자기 실현의 무대가 아니라 상호 착취의 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는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법의학자는 말합니다. 피해자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격당했다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명 부동산 1타 강사 최모 씨가 아내가 휘두른 그 양주병에 맞아서 숨졌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이분은 공인중개사 항목 중에 부동산법 관련된 1타 강사죠. 근데 이 사건을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죠. 가정 내의 권력의 불균형, 그리고 이 정서적 학대,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선택이 뒤얽힌 사회적 참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피해자는 유명 부동산 1타 강사입니다. 최성진 선생님이시고, 가해자는 그 아내라고 합니다. 그 아내가 근데 그 최 씨의 제자 출신입니다. 재혼이고 자녀가 2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개요가 이러합니다. 24년 2월 15일 날 이 최 씨가 머리와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1시간 후에 사망을 했다. 그 윤 씨는 양주병으로 살해했음을 자백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학적으로 정당방위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지문이 없다, 그리고 혈흔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자, 최 씨의 처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 내 서열 꼴찌라고 느끼며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호소했다. 고시원 생활, 경제적 지원만 하는 돈 버는 기계로 스스로를 인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고시원에서 살았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이혼을 요구했으나 윤 씨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이 거처를 옮기고 독립을 꿈꾼 지 일주일 만에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근데 여기서 쟁점을 정리를 해보면 정당방위의 여부가 성립되느냐, 그게 핵심 쟁점이 되겠는데요. 윤 씨는 위협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흉기나 지문이 없다, 혈흔 위치 비정상으로 설득력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느냐, 사건 사고에는 항상 범행의 동기에 고의적으로 했느냐, 우발적으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참작 요소로 판단이 되는데, 이 검찰은 고의적 살인으로 판단해서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가정 내 정서적 학대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오랫동안 경제적, 정서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왔다. 사회적 방향은 어떤가? 이 1타 강사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고요. 많은 동료와 학생들, 이 제자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느냐? 이 첫 번째로, 정서적 학대도 살인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서적 억압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이 두 번째가 가장의 역할이라는 프레임이 누군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돈만 버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한 이 최 씨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혼조차 허락되지 않는 관계의 폭력성, 독립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이혼 요구조차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주는 피해자의 어록이 있는데요. 난 돈 버는 기계. 왜 돈 벌지? 여보, 난 너무 불쌍해. 나도 좀 편하게 살자.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마지막 신호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피해자의 오랜 고통과 그로 인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가족, 가장,
부부관계, 정당방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다. 한 남자의 절규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직면한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자신이 고시원에서 먹고 자며 번 돈을 가족에게 모두 보내고도 집안 서열 꼴찌라는 푸념을 남긴 채 아내의 손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고도 당신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남자들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결혼한 남성들은 가정의 경제적 무게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결혼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서 맞벌이 부부도 많죠.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만 부여된 채 정서적 교환이 실종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1타 강사 최모 씨도 그랬습니다. 그가 한 달에 번 돈만 수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나는 고시원에 살아요. 가족은 내가 버는 돈으로 좋은 집에 살죠. 눈 오는데 발로 차며 돈 벌어 오라고 합니다. 이게 한 남자의 예외적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남성들이 느끼는 내적 무너짐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 가부장제는 남성에게도 폭력적입니다.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일 하는 구도, 한쪽에게는 경제적 압박과 다른 한쪽에는 정서적 유리함을 제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현대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이란 혼자 살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남자와 혼자 살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함께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초월적 결단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남성들이 결혼 후에 오히려 존재가 축소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 결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사라지고 이름 없는 기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에릭 프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주는 능력이라 말합니다. 사랑이란 기술이며 배워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결혼은 어떤가요? 조건, 재산, 직업, 혼수, 사랑이 아니라 교환 계약이 우선시됩니다. 결국 남성은 이 감정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여성은 경제적 보장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때 결혼은 자기 실현의 무대가 아니라 상호 착취의 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1타 강사 최성진 씨는 끝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난 너무 불쌍해. 난 돈 버는 기계야. 왜 살아야지? 4억 전세금만 해줘. 나머지는 다 해줄게. 그는 고시원을 떠나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기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 삶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법의학자는 말합니다. 피해자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격당했다고. 지문도 외상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한 모든 제도를 성장으로 포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PD가 되묻겠습니다. 결혼 그것은 자기 존재의 확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존재의 침식인가? 사랑 그것은 주는 행위인가 아니면 소유의 감정인가?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타인을 도구로 삼지 않는 사람, 그런 두 남녀가 만났을 때만 진정한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철학은 말합니다. 돈 버는 기계가 되어 죽은 한 남자의 이야기, 우리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바라봐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경고음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 권력 없는 남자, 감정 없는 계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걸 보고도 결혼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